2022년도 기출문제 2차 과목을 제가 설명해 드릴 텐데요. 이제 2차 과목을 보실 때 합격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왜 그러냐면 단순 암기로 하려고 그러면 1차는 단순 암기를 하셔도 뭐 할 수는 있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자기가 쓰는 게 아니고 뭐 이렇게 몇 개 하나 고르는 거니까. 그래서 약간 운이 좋으면 맞을 수도 있고 뭐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전문성이 있는 것이라기보다는 단순 암기형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2차는 이제 그렇지가 않죠. 단순 암기로 해서 예를 들어서 산업안전보건 규칙에 해당되는 문제를 주로 내지만 우리가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요. 산업안전보건 규칙을 실제로 그 많은 내용을 한번 보고 다 외우는 사람도 봤어요, 저는. 근데 그런 분은 뭐 사실 제 강의 들을 필요도 없는 거고요. 뭐 암기하시면 되니까.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그렇지 못한 분들은 이제 산업안전보건 규칙을 계속 이제 끝까지 다 외우려고 하면 그거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보니까 2차 과목은 1차 과목보다 어떻게 보면 훨씬 더 쉽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게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과 동일하게 시험 문제 5개 쓰세요, 8개 쓰세요가 나오면 그것과 동일하게 써야 된다는 그런 그 공포심을 가질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그 핵심적인 내용을 이제 작성해 주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기타 불필요한 공식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 항목을 물어보니까 항목만 쓰시면 돼요, 그죠? 항목만 쓰시면 되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풀이를 한번 해볼 테니까요. 이제 어떤 차원으로 공부를 하셔야 될지 컨셉을 잡는 것이 훨씬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 시험을 보시는데 이제 보통 건축이나 토목과를 전공하신 분들은 2차 과목이 좀 쉽겠죠. 그 다음에 건축 토목을 전공하지 않은 분들은 2차 과목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울 수 있어요. 안전공학과를 나오신 분들도 똑같이 어렵습니다. 그건 왜 안전공학과에 해당되는 문제가 전혀 아니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시험 문제 난고를 한번 보시면 광범위하게 나오긴 하는데요. 하는데 1차 과목과 다르게 산업안전보건법이 별로 안 나옵니다. 이건 주로 토목, 콘크리트, 토공사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안전공학과 혹시 전공하신 분들은 거의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새롭게 공부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자신감을 콘크리트, 철근 콘크리트하고 토공사 나오면 이것은 내가 수업 들은 내용을 토대로 좀 약간의 창의성을 발휘해서 모르는 문제가 나와도 과다하게 긴장하지 않고 생각나는 대로 적어준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럼 이제 분석표를 한번 볼 텐데요. 분석표를 보시면 뭐 2022년도니까요. 2023년도에도 제가 이 녹화가 23년도 시험 보기 전에 하는 건데요. 2023년도에도 출제하는 분야가 크게 차이점이 나지는 않아요. 거의 유사하게 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참고로 하나 보시면 이렇게 올려서 보시면 산업안전보건법이 있는데요. 보건법의 이제 우리 기술사 시험으로 보면 용어라고 볼 수 있고, 지도사 시험이라고 보면 단답인데, 이제 기술사와 지도사의 차이점은 개요나 자기 의견이가 쓸 필요 없어요. 묻는 말만 대답하면 됩니다. 그래서 묻는 말만 대답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지적하는 내용만 쓰시면 됩니다. 여기에 산업안전보건법이 있고, 이번에 이제 그 다음에 뭐 건설기술진흥법,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유지관리 특별법은 이 과목에 이 지도사 시험에 못 내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출제 범위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이거 문제 하나 냈습니다. 여기 내구 성능 평가 시 고려할, 이거 문제 잘못 냈다고 봐야 돼. 이런 문제는 내면 안 됩니다. 출제 범위에 벗어나요. 왜 그러냐면
건설 현장의 재해 예방을 위해서 또는 잠재재해를 발굴하고 거기에 따른 예방 대책을 수립하고 기술 지도를 하는 지도사 시험에 내구 성능 평가 고려 사항을 내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잘못 냈다. 출제가 범위를 넘었다 생각하셔야 되고, 이런 문제는 앞으로 나오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뭐 속 편하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자, 보시면 이제 산업안전보건법부터 보면 안전난간 구조물 설치 요건, 이것은 시험 문제 모든 사람이 다 즐거운 마음으로 쓰세요라고 100% 다 이 정도는 알겠지라고 생각해서 문제를 낸 거고요. 그 다음에 2번에 굴착면 기울기 기준이고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나온 거고, 2023년도에 이런 거 안 나옵니다. 개정이 됐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그다음에 3번 조립시 점검사항인데요. 여기서 2023년도에는 항타항발기 나오지 않고 뭐 앞으로 나올 것을 뭐 추측하기는 힘들지만 모르긴 몰라도 아마 굴삭기가 나온다. 굴삭기 양중 작업을 이제 허용했으니까요. 굴삭기 양중 작업에 따른 어쩌고 저쩌고를 쓰세요. 이런 거는 나올 수 있어요. 그 항타기 항발기도 물론 조립 해체 시 안전대책이 뭐 일부 개정이 되긴 했는데 그것보다는 굴삭기에 관한 문제를 낼 가능성이 높다. 사실은 이 항타기 항발기 문제는 산업안전보건법이라기보다는 어떤 문제냐면 얘는 그거예요. 건설기계관리법입니다. 이거 시험 문제를 건설기계관리법을 낸 거예요. 이게 관리법에 해당되는 문제를 출제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는 바와 같이 건설기술진흥법, 이것도 한 문제도 안 냈잖아요. 왜냐하면 건설기술진흥법은 시험 범위에 뭐 출제해도 됩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건설기술진흥법은 이것은 제정 목적이 산업안전지도사가 하는 업무하고 좀 다릅니다. 뭐냐면 제정 목적이 얘는 건설 품질 확보예요. 건설 품질 확보를 통해서 공공의 대한민국 국민의 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 산업안전지도사하고는 하는 목표 지향점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설기술진흥법도 거의 안 나온다라고 생각하셔도 뭐 무방해요. 그런데 이제 출제를 해도 된다고 했으니까 여기서는 뭐만 하냐면 건설기술진흥법은 안전관리계획서는 한번 보시고, 안전관리계획서 이건 한번 보셔야 돼요.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해야 되는 건설공사의 범위, 이거는 한번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뭘 하나 하시냐면 안전점검을 할 거 아니에요. 이 안전관리계획서는 왜 만들었냐면 안전점검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차수별로 안전점검을 하는 항목, 제가 강의 시간에 해놓은 거, 요 2개만 하시고 나머지는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거, 이 내용의 시험 범위도 잘 나오지 않는 것을 많이 공부하시면 오히려 많이 나오는 출제 범위에 해당되는 것을 어떻게 보면 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건설기술진흥법은 두 개만 하시고, 그나마도 출제될 가능성은 과히 높지 않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뭐 어떻게 보면 정확한 이제 시험을 보는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생각할 하나의 뭐 컨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목적이 이러니까 건설 현장 기술 지도를 하는 재해방을 위한 기술 지도 또는 뭐 위험성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거기에 대한 개선 대책이 올바로 수립되는지를 검토하고 지도하는 지도사 업무 범위하고는 매우 다르잖아요. 그죠? 건설 품질 확보를 통한 국민의 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니까 이것도 시험 범위가 벗어난다라고 보시고, 그 다음에 철골공사인데 철골공사를 하는 시공순서라든지 그런 걸 물어보는 게 아니고 낙하 비례 또는 비산 방지 설비 5가지니까 추락재 방지 시설 또는 낙하 비례 방지 시설
그 내용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시험 범위에 적절하게 냈고, 사실은 철골공사 빼고 토목공사, 콘크리트공사 똑같아요. 여기에 낙하비례, 비산 방지 설비 5가지를 쓰는 거니까 사실 철골에 관한 문제는 뭐 문제라고 생각은 안 해도 무방한 거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토목공사를 보시면 여기 안전관리 계획 및 여기 이제 토목공사를 하는데 흙막이공법 작업할 때 안전관리 계획 및 관리에 관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이것이 바로 뭐냐면 건설기술진흥법에서 말한 안전관리 계획서에 해당되는 문제를 냈다고 보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안전관리 계획서를 물어보는 게 아니고 공법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공법 선정할 때 고려사항 5가지니까 이것은 이 공법 선정할 땐 반드시 이 5가지를 하세요라고 법으로 정해놓은 거 없어요. 자기가 생각나는 대로 쓰면 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요거 고려사항 5가지 법으로 정해놓은 거 있나 봐 해서 나는 모르니까 쓰면 안 되겠네 이러고 생각하실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정해져 있는 거 아닙니다. 그 다음에 계측기의 종류 10가지. 계측기가 무엇 하는 역할은 뭐고 설치 기준은 어떻게 되고 관리 기준은 어떻고 필요 없어요. 계측기 종류만 쓰면 돼요. 10가지. 예? 10가지. 그러니까 이걸 공부를 안 하신 분들도 계측기 종류 10가지는 거의 유사하게 7, 8개는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내가 생각나는 게 뭐 6가지밖에 없다면 6가지만 쓰시면 됩니다. 10가지 안 써도 6가지만 쓴 거에 대한 점수는 주니까요. 그래서 겁먹지 마시고 하시면 되고, 지보공 설치했을 때 정기 점검 사항. 그죠? 이거 제가 항상 강조했던 얘기인데, 이것은 뭐냐면 건설안전 기사시험에 매년 나오는 문제예요. 건설안전 기사시험에 매년 나오는 출제하는 때는 문제니까 이것은 정확하게 써야 되죠. 제가 수시로도 강조해드리는 얘기가 되니까. 그 다음에 콘크리트에서 보면 성능 저하인자 5가지. 이건 문제 잘못된 거고요. 앞으로 이런 문제는 안 나온다고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안전작업에 관해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안전작업에 대해서 이렇게 읽으면 또 공포심을 가질 수 있으니까 이거 지워버리면 됩니다. 이런 거. 자기가 읽을 때 공포심이 생겨 지워버리십시오. 이렇게. 지워버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철골공사. 이것도 철골공사는 모르는데 지우면 됩니다. 이거. 지우세요. 이렇게. 이거 한번 되죠. 비례낙하, 비산성률비 5가지잖아요. 좋잖아요. 쓰기 쉽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1번도 흙막이 공법 작업시 안전관리 이것도 어려우니까 이거 다 지우시고 이것만 쓰면 돼요. 공법 선정시 5가지, 계측기 종류 10가지, 정기점검사항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앞에 있는 문제 1번 문제 해놓고 우리는 이걸 쓰는 게 아니고 이거 부연 반가로 되어 있는 거 쓰는 거니까 요것만 열심히 읽어보시면 돼요. 그러면 거푸집 동발이 지보공이 거푸집 동발이 설계시 고려할 하중 5가지만 쓰면 돼요. 그죠? 여기서도 지보공 하니까 좀 어려우면 지우십시오 이거. 그러면 거푸집 동발이 설계 이거 다 지우고 거푸집 동발이 작업할 때 고려할 거푸집 동발이 작업 시 고려할 하중 5가지 이거 쓰는 거예요. 고충작 쓰는 거란 말이에요. 칠갑, 횡하중 그렇잖아요. 5가지 종류만 쓰면 돼요. 칠갑을 어떻게 산정하고 고정하중이 얼마이고 충격하중 얼마이고 그거 쓸 필요 없어요. 항목만 쓰라는데 뭘. 그죠? 그 다음에 조립할 때 준수사항 생각나는 대로 쓰면 됩니다. 펌프카 콘크리트 하설 시 안전수칙 됐잖아요. 그럼 별 볼 일 없잖아요. 그죠? 하나도 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차는 이게 이제 2022년도는 문제를 약간 좀 쉽게 내는 경향이 있는데요. 왜 쉽게 냈냐면 2021년도에 시험 문제에 그거 냈어요. 토량 환산 계수. 제가 쉽게 설명드렸는데 자연 상태, 흐트러진 상태, 다져진 상태에서 이렇게 해서 산정하는 식 제가 이제 수업 해놨는데요. 왜냐면 뭐 기출 문제 풀이도 있지만 요거 표 갖고 암기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지 말고 요 뜻을 이해하시면 이제 금방 쓰는 문제였는데 21년도에
2차 시험을 이 정도 내니까 합격 인원이 손가락 꼽을 정도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원성이 높아서 2022년도에 문제를 좀 과감하게 쉽게 많이 냈죠. 그렇죠? 네, 쉽게 냈습니다. 그러면 2023년도는 어떻게 되냐면 한번 21년도에 겪어봤기 때문에 23년도 문제도 과히 어려운 문제는 내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죠? 예. 그래서 일단 여기서 자기 스스로 쓸 수 없는 문제가 거의 없단 말이에요. 특이하게 못 쓸 수 있는 문제는 하나 정도 있겠네. 내구 성능 이거는 좀 생각을 안 해보셨을 테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앞으로 안 나오니까 안심하시면 되고, 가설 공사할 때 시스템 동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시공에 관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해놨는데 이거 잠깐 위로 올릴게요. 잘 안 보이니까. 해놨는데 보십시오. 여기 시스템 동발인데 봐요. 안전성 확보를 위한 시공에 관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했는데 여기까지는 좋은데 시스템 동발이는 나올 것 같아서 공부했는데 괜찮네 했는데 지주 형식, 보 형식 이렇게 했으니까 와 이거는 또 뭐야? 시스템 동발이는 알겠는데 지주 형식, 보 형식은 생각 안 해봤는데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주 형식은 한번 요 지주 형식, 보 형식을 이해하고 시험 보신 분은 제 생각에 아마 한 손가락 한 10명도 안 되고 한 손가락 손 하나에 해당되는 요 정도밖에 안 계실걸요, 아마. 보형식, 지주형식 알고 쓰신 분. 그렇지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동발이는 다 똑같은데 보가 있으면 이제 보를 아예 모르시는 분도 있어요. 모른다고 창피한 거 아니고 모르는 게 당연해요. 왜냐하면 이것은 전공에 관계없이 시험 보는 건데요. 모르면 어떻습니까? 상관없습니다. 보는 어떻게 되냐면 이게 보예요. 이렇게 해놨잖아요. 이 콘크리트 시공할 때 바닥판이 있고 아니면 이게 보호가 될 수도 있고 보에 설치하는 보호가 될 수도 있고 바닥 슬라브에 설치하는 보호가 있는데 이걸 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에 설치하는 동바리를 연상하시면 돼요. 그럼 보의 시스템 그냥 동바리가 아니고 보에 시스템 동바리를 설치해야 되겠으니까 여기에 있겠네. 멍에 있어요, 멍에. 그죠? 멍에가 있고, 여기에 유해도 있고, 여기에 동발이 세우겠네. 이거예요. 요거 설치할 때 어떻게 해야 되나를 하는 거거든요. 5가지. 그러면 지주 형식은 어떻게 됐냐면, 여기에 그림이 약간 다르겠죠. 어떻게 됐냐면, 지주가 있으면, 지주가, 이렇게 해봅시다. 그러면, 여기에 보 있고, 그죠? 보에 동발이 세웠고, 이 지주 형식, 기둥 형식이니까 물론 보가 다 있죠. 보 없이 공사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데 이거죠. 여기에 얘들 세울 때 여기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지주 형식을 할 때는, 지주 형식 시스템 동발이 할 때는 안전 조치가 무엇인가. 그러면 생각해 보시면 지주 형식 동발이든 보 형식 동발이든 동발이는 동발이죠, 뭐. 그렇잖아요. 동발이는 동발이니까 비슷한 답을 유사하게 써도 거의 인정받아요. 왜? 동발이는 여기서 주어가 얘가 주어가 아니고 얘가 주어거든요. 그렇잖아요. 보 형식, 지주 형식 몰라도 다 쓸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근데 근본적으로 생각해 보면 일단 이 보 형식의 보의 받침을 세우는 동발이도 집안 조건이 양호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설계 기준에 준수를 해서 지방서에 의한 시공을 해야 되겠고, 다 똑같은 얘기잖아요. 그죠? 지방서에 의한 시공을 해야 되겠고, 사전에 구조 안전성 검토를 해야 되겠고, 마찬가지로 쓰면 되잖아요. 얘라고 특별한 게 있고 얘라고 특별한 게 있는 건 아니거든요. 다만 뭘 모르냐면 이 부분을 몰라서 공포감이 있으니까 가설공사의 논술에 시스템 동발이 안전성 확보 이걸 했으면 다 썼을 텐데 지주 형식, 보 형식 하다 보니 이 문제를 선택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된다? 없습니다. 아예. 왜? 금시초문이거든요. 모르는 얘기니까 이걸 아무도 안 쓴 거예요. 쓴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예전에 21년도에
토량 환상계수 쓴 사람 숫자만큼밖에 안 돼요, 이건. 예, 그래서 2023년도에도 이런 식의 문제는 나와요. 왜 내느냐 하면, 그래도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지도사인데, 이거 자기가 생각해보자 하는 공부하지 안 해본 문제 냈다고 볼펜 던져버리고, 에이, 이번 시험 안 되겠네 해서 나와버리는 그 정도 수준의 사람을 합격시키면 안 되는 거 아니냐는 기본 이제 생각이 있는 거죠. 그래서 모르는 문제가 나왔다고 도망가지 마시고, 여기서도 제가 하는 대로 하시면 돼요.